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쑥쑥 올라가지 못할까? 이 답답한 마음이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모든 장사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1월 달에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ETF가 나왔어요. 자, 근데 1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6천만 원까지 갔던 게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게 2월 말부터예요. 자, 그래서 3월 달에 정말 폭발적이었죠. 자, 그래서 1억 원까지 돌파를 했어. 자, 왜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 이게 처음에 ETF가 나오게 되면 ETF란 건 펀드야. 펀드라는 건 고래들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가 저렴한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도 이 수수료가 저렴한 데로 찾아 들어가죠. 고래들은 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저렴한 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를 동시에 상장시키겠대. 자, 근데 수수료가 0원이래요. 자, 그럼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자금을 빼야겠죠.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흔들림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흔들림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죠. 자, 알트코인은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이 멀리뛰기를 할 때도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섰다가 뛰어오르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 지점이고 지금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코인 모두 다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지점이고 코인은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과 코인 얘기를 뭐라고 하죠? 위험자산군. 자, 그럼 안전자산은 뭐가 있죠? 달러랑 채권.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어. 자,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랑 채권이 올라가죠. 자, 그럼 얘네들은 내려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금리가 내릴 거라 예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막 1억 달러를 돌파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미국 연준 의장이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이 6월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죠. 자, 그것 때문에 달러랑 채권이 올라갔고 주식과 코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5월 2일 금리가 이 동결이 났어요. 금리 동결 괜찮아.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건 금리 인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 근데 어제 새벽에 코인이 올라간 이유는 그거예요. 이 연준 의장이 우리는 금리 인상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때문에 어제 새벽에 올라간 거예요. 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이 반등해서 올라갔죠. 자, 그런데 연준 의장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별 3개짜리가 다 중요해요. 자, 이 지표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지금 코인이 왜 떨어질까? 다시 하락하고 이 변동성을 줄까요? 그런 이유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나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현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종목과 비중까지 하나하나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6531-7908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라는 링크 올려놨으니 이 더보기란에서 이 보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은 소송이라는 단어가 하나 따라내는 코인입니다. 리플은 이 리플렉스가 만든 게 리플인데 이 SEC가 리플이랑 왜 소송을 할까? 쉽게 말하면 이 SEC가 소송을 건 이유는 SEC가 너희는 증권이니까 너희는 코인 아니야. 이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이 SEC가 그걸로 이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쳤던 거죠. 근데 이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약식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으면 법원은 이 개인한테 판 거는 이 증권이 아니다. 법에 위배된 게 없다. 하지만 기관한테 판 거는 이 SEC 말이 맞다 하면서 반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정 소송까지 이어온 거고 근데 이게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SEC가 리플한테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최종 판결이 나서 이 SEC가 패소도 할 수도 있고 승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SEC가 정말 많이 하는 게 이 암호화폐 회사들한테 소송을 엄청 많이 걸어. 이 SEC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작은 회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리플은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여태까지 이어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죠. 합의를 하는데 합의금을 내야 되는 거지. 말은 벌금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벌금을 이 SEC가 리플한테 내라고 한 거죠. 근데 벌금 금액이 얼마야? 20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이에요. 이걸 듣고 리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내더라도 이 $10,000가 적당하다. 이 $10,000라고 해도 140억이에요. 140억. 예전에 EOS도 $2,400만 냈고 텔레그램도 $1,850 냈는데 20억이 말이 되냐. 자, 그래서 이 리플은 합의 의사는 있다. 그런데 20억 달러의 기준도 모르겠고 무슨 근거인지도 모르겠다. 신뢰성이 있냐? 이전 전례도 이런 게 없는데 대체 기준이 뭐야?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합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합의로 끝나게 되면 리플이 지금껏 못 올라갔던 게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 약식 판결에서 부분 승소이긴 하지만 그 소식이 속보로 나오자마자 70%가 올라갔어요. 자, 그만큼 리플은 여기 되게 민감한 거야. 합의만 되면 70%든 100%든 200%까지 그냥 막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리플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SEC는 리플한테 최대한 벌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리플은 최대한 벌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자,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다가오는 5월 6일에 이 SEC가 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5월 20일 날 양사 이의서 제출이 되고 이 6월 안에는 어느 정도 법원의 명령이 나올 듯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어요. 근데 리플이 SEC한테 계속적으로 압박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화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을 유턴해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SEC. 너네 권한이 너무 과도해. 나는 당선이 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그리고 이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자, 이러면서 이 SEC는 공화당한테 계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어요. 왜 SEC를 표적할까? 이 SEC 때문에 코인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이 공화당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EC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자, 그러면 얘네들도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리플이 정말 서럽게 못 올라갔던 게 어떻게 돼?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간다고 매도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러셨던 분들 또 후회하시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규모 거래량만 표시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리플은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고래들은 이렇게 자전거래를 통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죠.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이트만 보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죠. 최소 이 100만 개 이상 코인을 보유한 SRP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이 SRP 100만 개 이상 보유액은 최소 54만 8천 달러 이상인 거죠. 이제 앞으로 고래들은 추가적인 이 저점에서 얘네들은 더욱더 매수 자금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자전거를 통해서. 이 자전거를 돌린다는 건 주된 이유가 뭐죠? 이 고래라든지 이 세력이라든지 얘네들이 이 자신들의 비중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돌리는 거죠. 이 자전거를 돌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누구다? 여기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왜? 고래들은 이 높은 단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이 못 올라가게 막아놓으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죠. 자, 이 던져버리는 물량은 누가 받아? 밑에서 고래가 매수를 해? 이게 바로 자전거래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고래들이 자전거래를 돌릴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인 거죠. 너희들은 이걸 보고 매도할 거니까 난 이걸 보고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왜? 흔들릴 때가 기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은 더 큰 공포감에 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간다? 고래가 가져간다. 평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코인을 매수한 평균 가격을 말하죠. 당연히 이 저렴하게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단이 낮다는 것에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들고 있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여기서 자산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어차피 나는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투자 판단은 이 코리니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수 투자자들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 평균 단가가 언제이든 지금 가격이 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들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진 코인은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돈이 일을 하게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거죠. 앞으로 리플 더 올라갈 거란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는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이 대응을 하면 이미 늦은 거죠. 코인을 고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그걸 몰라서 코인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미호가 이 리플의 목표가 그리고 이 매수 타점을 우리 구독자님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차트 보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목표가 딱 걸어놓고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놀러 다니세요. 자, 그래서 저 미호에게 리플의 이 목표가 그리고 이 매수 타점 알고 싶다, 이 실시간 정보와 뉴스도 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개인 번호 010-6531-7908로 숫자로 9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숫자 9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문자 보내기 싫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보이시죠? 자,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이 링크 클릭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바로 확인하고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